안녕하세요. 7,000명의 자반증 환자를 진료한 동경한의원 유승선 원장입니다. 면역에 좋다고 권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오히려 자반증 증상이 심해져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삼계탕, 추어탕, 장어 같은 보양식들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자반증에는 거꾸로 좋지 않습니다. 보양식은 체력 보충에는 좋지만 한의학적으로 열을 일으켜서 자반증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민해진 면역 반응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아지려고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도대체 뭘 먹어야지 안전할까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자반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반증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자반증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4가지입니다. 술, 고기, 밀가루, 보양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술은 급성, 만성, 체질을 불문하고 가장 조심해야 하는데요. 술은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자반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딱 한 잔 드셨다가 자반증이 처음처럼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반증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술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고기와 밀가루도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음식 모두 혈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차가 있지만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알러지 소인이 있어서 자반증을 더 많이 악화시키는 편입니다. 같은 밀가루 음식이라도 튀겨서 기름진 음식이 더 좋지 않고요. 다만 급성기르지나 만성 자반증이 되었다면 고기와 밀가루는 급성기보다는 예민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식단 조절은 자반증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반증에 좋은 음식을 이해하려면 자반증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반증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이 때문에 출혈로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은 녹황색 채소들입니다.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하면서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는 특별히 더 추천할 만한데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항염 효과가 있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참고로 아이가 자반증에 걸려서 녹황색 채소 먹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럴 때는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두부와 흰살 생선도 좋은 음식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반증 치료 중에는 육류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도 치료에 중요한데요. 두부나 흰살 생선은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줄였을 때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하고 고른 영양 섭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나 흰살 생선, 잘게 썬 녹황색 채소, 계란을 함께 여기에 넣어서 동그랑땡을 만들어 먹으면 채소를 잘 안 먹는 아이에게는 일석이조겠죠. 두부와 흰살 생선은 한의학적으로도 자반증에 도움이 되는데요. 두 음식 모두 소화기를 도와줘서 면역기능 회복에 필요한 영양 섭취와 흡수에 좋습니다. 또 두부는 성질이 차서 염증 진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충분한 양의 식사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하지 않으면 자반증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치료받고 자반증이 거의 좋아지셨다가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자반이 재발하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식사도 잘 하시고 치료도 다시 받으면서 회복하셨지만 자반이 완전히 낫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반증은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식단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 육류 섭취를 제한했을 때 키가 안 크면 어쩌나 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이 점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두부나 생선 등으로 대체해 주시면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고기 못 먹는 걸 너무 힘들어하면 스트레스로 자반증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안 먹는 것이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이 없거나 아니면 염증을 덜 일으키는 고기를 소량 먹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나 오리고기가 다른 고기보다는 한의학적으로 염증에 덜 민감한 편이고요. 또 아이가 발병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처음만큼 모든 육류의 자반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에 자반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조금씩
고기 섭취를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만성 자반증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음식을 조심해야 하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자반증이 나은 뒤에도 어느 정도의 음식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럼 계속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반증은 발병 후 3에서 6개월까지를 급성기로 보는데요. 자반증 급성기에는 몸이 훨씬 예민해서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이 되면 자반이 처음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적절히 음식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반증이 나았다고 해서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다 먹는 식습관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쁜 식습관이 누적되면 다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잘 먹되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해주세요. 간혹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급성기 자반증처럼 타이트한 식단 관리를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장기간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하는 건 사실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음식을 제한해서 얻는 이득보다 스트레스로 생기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죠. 자반증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한 병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자반이 너무 심해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자반증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반증은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생활 관리가 병행되어야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은 자반증 증상과 재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요. 더 구체적인 자반증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